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지혁입니다.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나한테 욕하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또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뒤꿈치가 유리조각 밟은 듯이 아프신 분도 있으시고, 오늘은 이 친구들을 조용히 시키는 방법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딱 두 가지만 알면 오늘 루틴이 훨씬 효과가 좋아집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이 약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발바닥이 힘을 가장 마지막에 받는 곳이라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뿐이에요. 종아리가 너무 뻣뻣하거나 발목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 보행 패턴이 무너져 있으면 그 모든 부담이 결국 발바닥으로 모여요. 그래서 발바닥만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발바닥에 힘을 다 떠안게 됐는지 그 원인을 같이 풀어줘야지 통증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초기 신호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족저근막염은 초기 아주 작은 신호를 줍니다. 아침에 첫 발을 뗄 때, 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유리에 찔린 것처럼 찌릿, 이런 통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 단계에서 잡으시면 진짜 금방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족저근막염의 핵심은 발바닥이 충격을 분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족저근막이 뻣뻣해지는 순간 딛는 충격을 충분히 흘리지 못해요. 그래서 족저근막에 뒤꿈치가 붙어있는 가장 약한 부위, 이곳으로 하중이 쏠리게 됩니다. 특히 종아리가 짧아져 있으면 발 뒤꿈치가 충분히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족저근막 쪽으로 하중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죄다 뒤꿈치로 꽂혀서 족저근막이 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리도 종아리, 발목, 발가락 전체 시스템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이 운동은 언제 하면 좋냐? 이 운동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 발 딛기 전에, 그리고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기 전에 해주시면 가장 효과가 좋아요. 이 두 순간이 족저근막이 가장 긴장하고 있을 때라서 이때 풀어주지 않고 딛는 순간에 족저근막의 파열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발바닥 마사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앉아서 발을 반대편 무릎 위로 올립니다. 올린 발과 같은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뒤로 젖혀서 발바닥을 당겨줍니다. 발가락에서 발 뒤꿈치 방향으로 펜으로 천천히 쓸어 내려줍니다. 천천히 쓸어 내려줍니다.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의 강도로 누르면서 해주세요. 반대편 발도 해주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 발을 딛기 전에 이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침대 옆에 볼펜을 하나 꼭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발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밀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때 몸이 일자로 되게 유지해야 되고 발꿈치가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종아리가 약간 아프게 당기는 정도의 통증이 있을 때까지 당겨주세요. 그럼 이제 발을 바꿔서 반대발로 해주세요.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꿈치가 약간 당기죠. 너무 아프신 분들은 발을 조금 앞으로 가서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정도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힐 레이즈입니다. 테이블에 손을 짚고, 테이블이 없으신 분들은 벽에 손을 짚어주세요. 몸을 안정시킨 자세에서 두 발을 붙이고 섭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올려 종아리가 수축되는 느낌을 만들어줬다가 다시 내려줍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서 1초 유지 후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종아리가 수축되는 것을 느껴주신 다음에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자세에서 이번에는 한 발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른발로 쭉 들어주겠습니다. 다시 수축을 해주시고, 이때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코어의 긴장감을 유지해 주세요. 한쪽 발로 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양쪽 발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종아리의 수축을 충분히 느끼도록 천천히 올리시고, 내려올 때도 아킬레스건이나 족저근막에 무리가 되지 않게 천천히 내려주십니다. 테이블이나 벽에 체중을 실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정도로만 잡아주세요. 다음은 발가락 수건 잡기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수건을 깔고 발가락으로 끌어당겨 줍니다. 3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펴주세요. 족저근막 및 발가락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조여주세요. 쭉 조여줬다가 펴줍니다. 그리고 다음 운동입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들만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립니다. 발등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끝까지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발가락을 든 상태에서 발 아치가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엄지발가락 들기입니다. 네, 작은 발가락은 바닥에 고정하시고 엄지발가락만 위로 들어줍니다. 엄지가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정면을 유지하며 들어줍니다.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신전근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들어 올립니다.
다른 발가락이 고정이 잘 안 되면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다음은 나머지 발가락 들기입니다. 엄지는 바닥에 단단히 누르고 나머지 네 발가락만 위로 들어 올립니다. 발가락 끝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 발등이 펴지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엄지가 따라 올라오지 않도록 엄지 끝을 바닥에 꾹 눌러놓은 상태에서 시행해 주세요. 다음은 발가락 벌렸다 모으기입니다. 발가락에 힘을 주어 가능한 범위에서 크게 벌립니다. 벌린 상태에서 1초 동안 유지한 후 부드럽게 모아줍니다.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평발이나 무주해반증 교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발바닥에 들어가는 부담이 확 줄어들고 아침에 첫발 디딜 때 그 찌릿한 통증이 많이 사라집니다. 족저근막염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 번 심해지면 정말 삶의 질을 건드리는 심한 병입니다. 그래서 심해지기 전에 발 뒤꿈치가 따끔하기 시작할 때 초반에 제대로 관리하면 금방 좋아집니다.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 첫발 디디실 때 오늘 루틴을 꼭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시면 펜으로 하는 발바닥 마사지만이라도 꼭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